오늘부터는 실시간으로 같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 옆에 놓고 이 채팅을 제가 좀 봐야 돼서 그래서 옆에 노트북이 같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수업만 했었는데 수업을 절반 정도 하고 이게 90분짜리를 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고 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뭐 모르시는 분은 처음 아시는 분은 지금 아시면 되고 뭐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원래는 90분을 하는데 45분 두 개로 끊어서 그래서 45분은 요 기도책 이야기를 하고 기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45분은 말은 질의응답인데 질문에 반응을 제가 할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 약간 불통의 아이콘 뭐 이런 거가 있거든. 막말과 불통의 아이콘. 야, 안 좋은 거 다 갖고 있잖아. 그래서 첫 시간 앞부분과 관련해서 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나오는 60쪽 보시면 절기도를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전에 제가 잠깐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절이 왜 절이냐? 절을 해서 절이다. 절하는 집이라서 절이다. 절집이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원을 따지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하늘이 왜 하늘이냐 이러면 진짜 어려워진다. 왜 하늘은 하늘일까요? 하늘이라고 했을까요? 그러게. 그러니까 왜 하늘 천자를 쓰고 왜 천이 하늘인가요? 이러면 우리는 하늘이라고 했고 중국에서는 천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쉬워. 근데 왜 하늘은 하늘이라고 했을까요? 하필 네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왜 사과는 사과인가요? 뭐 이런 거 하지 마. 굉장히 어려워져. 그래서 어원 따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는 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절이라고 하냐 이랬더니 예전에 아도화상이 신라에 전법하러 왔는데 고구려에서 왔는데 아도기라조 삼국유사 아도기라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 모래라고 하는 분 선산도리사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일선군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선산도리사 가보셨어요? 네. 가보셨어요? 네. 어떻게 가봤어요? 구미에서 그렇게 유명한 절은 아닌데 거기가 신라 불교의 첫 번째 절이에요. 첫 번째 절. 그래서 그 선산도리사가 그 집 주인이 모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래가 털레가 되고 털레가 전레가 되고 전레가 절이 됐대. 그래서 절집이래. 모래네 집을 절집이라고 했대. 그런 썰이 있어. 썰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고 예전에 저한테 유식 가르쳐 주시는 임만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장률사가 워낙 큰 스님이고 대단해서 그 당시에 신라에서 자장률사처럼 되기를 다 바래서 애들을 자장자장했다더라. 아니야. 웃을 일이 아니야.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스님은 찾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찾아지는 것도 있어. 스님은 승님이다. 승가할 때. 불법승 할 때 승이에요. 승. 그리고 승은 인도말 승가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승가, 상가. 상가를 승가로 음역을 하고 그 다음에 가짜를 띄워버려서 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승님 이러니까 승님. 그래서 이제 쌉소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그 다음에 무슨 뭐 선생님 할 때 님자는 존칭이니까 스님에서 님자를 빼면 스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또 소리도 있고. 근데 스님에서 스승님이 나왔어요. 스승님.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예전에는 귀족 시대에는 유학을 잘 안 갑니다.
당나라 유학 이런 데 안 가면, 당나라 유학 가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나 이런 때 당나라 유학 갔어요. 이러면 지금 하버드대를 나왔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내가 미국 국적으로 가서 하버드대를 나왔어요. 그거보다도 힘들어. 이해가 돼? 그러니까 한국 국적으로 하버드대를 나왔어요. 그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안 형편이 좋은갑다. 어차피 특별 전형으로 들어가니까,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미국 시민권이랑 이런 걸 다 획득하고, 그러니까 걔네식으로 말하면 수능을 본 거야. 우리식으로 수능을 봐서 내가 전국 진짜 뭐 1% 안에 들어가지고 하버드대를 가서, 그러면 대단한 거지. 왜? 한국에서 살던 사람이 영어만 해서 될 게 아니고 그들 문화도 좀 알아야 될 거고,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어느 정도 이상 해서 내가 1등을, 그러니까는 뭐 정확하게 1등은 아니더라도 상위 몇 프로 안에, 0점 몇 프로 안에, 아니면 1% 안에 들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야, 진짜 공부 잘하는 애인갑다, 머리 진짜 좋은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중국에서. 현장 스님 같은 분. 그래서 그거보다도 당나라 때, 신라 시대 때 당나라 유학 가는 게 더 대단한 끝발이에요. 그래서 유학을 갔다 오면, 혹시 그거 아세요? 아까 저 들어오기 전에 그 미국에서 오신 분 계시다 그랬었는데 되게 재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저희 어렸을 때는 미국에 한번 가기도 어렵지. 왜냐하면 그때는 진짜 정부에서 방공 교육 받고 나가고 그랬었어. 외국 나가려면.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 그게 80년대 말부터 풀려서 조금 이렇게 된 거고, 80년대 말까지도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야. 그리고 뭐 초청장 받아야 가요, 뭐 이런 거 있었어요. 힘들어. 아무튼 교육받고 외국 나갔다니까, 진짜. 아니, 우리 때는 안 그랬고, 저보다 좀. 나도 그렇다고 들었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되게 재밌는 게, 그때는 한번 갔다 오면 진짜 요즘으로 말하면 한 열흘짜리 여행 갔다 온 거예요. 미 동부, 미 서부 이런 거 하면 한 열흘 되거든요. 미 동부 캐나다랑 이렇게 패키지로 해가지고 하면 한 250에서 300 뭐 이렇게 나와. 홈쇼핑 봐봐. 홈쇼핑 금요일 날 틀면 대부분 나와. 6시쯤 틀면 나와거든. 아니 맞잖아. 그런데 여행 상품은 홈쇼핑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여러 번 추진해 본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그냥 가는 걸로는 홈쇼핑이 제일 저렴해. 그리고 서비스도 많고, 문제 생겼을 때 항의하기도 좋고. 그런데 그때는 희한하게도 한 열흘 정도 미국 갔다 오면 혀가 꼬부라져. 이거 되게 재밌다. 지금은 몇 년 유학 갔다 온 애도 혀가 안 꼬부라져. 근데 그때는 이상하게 열흘을 갔다 왔는데 혀가 꼬부라져. 그럼 우리는 또 진기하게 듣지. 그리고 뭘 선물로 받냐면 그 노란색 뒤에 지우개 달린 연필. 그거 하나 또 갖고 가면 학교에서 그 인싸템이지. 인싸템.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진짜 웃기지도 않는 얘기인데, 왜 혀가 꼬부라졌는지 잘 왜 그래요? 뭐 이러면서. 나 그런 거 보면 되게 웃겨.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유치한 건데, 그때는 그런 것도 하고, 뭐 일본 갔다 오면 코끼리 밥솥을 막 몇 개를 들고 오고, 뭐 코끼리 밥솥, 그 다음에 보온병 뭐 이래갖고, 그놈의 코끼리는 더럽게 갖고 왔잖아. 그래서 그러던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뭐 다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고. 그런데 그런 거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게 통일신라나 이런 때 당나라 유학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그게 일반적인 귀족들은 안 갑니다. 귀족 사회의 특징이에요. 왜? 유학 갔다 온다 그래서 더 높이 쳐주느냐? 쳐주지 않습니다. 왜? 혈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귀족 사회의 특징은 그 귀족 집단 안에서, 우리 혈통 집단 안에서 내 위치가 어디냐지 가방끈이 더 기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스님들은, 그것도 일반 스님이 아니에요. 일반 스님은 유학 못 갑니다. 일반 스님은 그냥 쩌리들은 어차피, 제가 이런 얘기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절이 평등이 아닙니다. 예전에 신분 낮으신 분들은 그냥 절에서 출가해도 일하는 스님이에요.
공부하는 스님 아닙니다. 귀족들은 노비를 데리고 갑니다. 출가할 때 노비를 데리고 간다. 그래서 자기 별채 만들어 놓고 뭐 공부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활이 달라. 신분제 사회는 지금 우리 현대 사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뭐 사람은 평등한 거가 기본이잖아. 아무리 자기가 재벌이고 뭐도 해도 그냥 기본적으로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지. 대통령도 한 표, 나도 한 표. 아니 맞잖아.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시절이 달라진 거고 예전에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세종이 다 잘했는데 그중에 악법을 만든 게 있다. 그게 부민고소금지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쌍놈이 아니면 밑에 사람이 양반을 고소할 수 없어요. 부당한 걸 당했어도. 그러니까 나한테 뒤지게 맞았어. 그러면 고소하잖아. 그 사람이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개 같은 제도인가 싶은데 그게 그 당시 인식인 거예요. 조선 초에도 그랬던 거예요. 귀족제도 아닌데 조선은 귀족제도 아니고 양반제하고 귀족제는 달라요. 귀족제는 혈통으로 결정되는 거고 양반은 시험을 봐서 그 위치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반 얘기할 때 늘상 그 말씀을 해드리는데 사람들이 자꾸 딴소리를 해. 우리 뭐 10대조 할아버지가 영의정에서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왕족은 혈통으로 결정되는 거. 그건 귀족제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면 나는 무조건 왕자인 거야. 마치 재벌하고 똑같아. 근데 양반제는 능력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예요. 우리 아버지가 의사예요.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냥 의사 아들이지만 의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아버지 잘 만났네. 끝. 내가 다음에 대통령이 돼? 웃기고 있네.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아유, 그러세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우리 아버지가 삼성 사장이에요. 어쩌라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재벌은 상속되지. 지금 한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버지가 삼성그룹 사장이에요. 아버지 훌륭하시네. 너는 뭐 별거 없지. 아니,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조선의 양반제예요. 그래서 윗대가 뭐예요? 별 상관없어요. 그래서 3대가 옥당에 못 들어가면 양반 적에서 파지고 되고, 그러니까 위에 양반들이 있었더라도 이건 신분이니까. 아니 아버지가 의사고 할아버지가 의사고, 근데 나는 의사도 아니고 내 자식도 의사도 아니야. 그러면 그걸 의사 집안이라고 할 수 있어? 나중에는 없지. 그래서 양반적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환의 택리지 같은 데 보면 전라도에 양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함경도 이런 데 양반 없다가 나와버려요. 어떻게 생각할 때는 거기 무슨 뭐 사또도 있고 이런 거, 그런 건 양반으로 안 칩니다. 그 정도는 양반으로 안 칩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볼 때는 무슨 뭐 금호그룹, 뭐 안 그러면 무슨 뭐 한진 이런 거 보면 저런 대기업 참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삼성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저게 우리랑 같은 레벨이라고? 저게 뭔 재벌이야? 그냥 구멍가게 하는구만. 이것도 가능하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개념 규정이 좀 달라요. 그래서 3대가 옥당에 못 들어가면 홍문관, 사관원, 사원부 같은데, 그러니까 요직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그런 쪽에 못 들어가면 양반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양반은 선천적 지위가 아니에요. 후천적으로 득하는 것과 관련되는 거고, 그것은 기간이 있어. 그러니까 양반 자식이니까 조금 그거를 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지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의사집에서 의사 아들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왜? 계속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 많은 집에는, 교사가 많은 집에는 자식이 교사 될 확률이 옆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 그런 걸 지가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그게 결정이 되는 거지. 나도 그거 하면 좋겠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뭐 연예인 집에는 자식이 연예인인 경우들도 있고, 최민수 뭐 이런 것도 그런 분이잖아. 다 있잖아. 그렇게 될 확률이 되는 거지. 그 정도 프리미엄이 있는 거지. 그러면 연예인 자식이라고 연예인이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양반하고 귀족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귀족은 내 위치가 어디냐, 내 혈통이 어디냐가 갑인 거야. 그리고 그 귀족 집단 안에서 내 위치가 어디냐가 최고야. 그래서 잘못해서 유학 갔다 오면 내 자리가 없어진다. 내가 잊혀진 사람이 되는 거야. 왕의 남자 이중기 열심히 잘 하다가 군대 갔다 오니까 이중기가 누구였지? 예전에 김민우 아십니까? 그 노래 그 히트곡 몇 개 하고 군대 갔다 오니까 다 잊혀져 가지고 지금 자동차 딜러 한다고. 아니 그렇게 나와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잘못하면 날아가기 때문에 유학을 안 갑니다. 그런데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갔다 온다고. 왜냐하면 출세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더 큰 데 가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내가 출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귀족인데 출가를 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게 자발 출가, 밀려서 출가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이제 밀려가지고 거기 계속 있으면 날아가게 생겼어. 그래서 출가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내가 귀족인데 먹고 살기가 너무 편하니까 이런 데 별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재벌집 아들이야. 내가 만수르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나는 사회사업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람 있는 일을 하겠다. 안 그러면 내가 명상 같은 걸 해서 내가 어떤 구도심을 가지겠다. 가능한 얘기잖아. 왜? 이 사람은 돈 벌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귀족들이 발심을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분이 대각국사 의천, 문종의 넷째 아들, 고려의 세종 같은 분이 문종입니다. 그럴 문자 들어가면 정치 잘한 사람이에요. 딱 들어봐도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선의 문종도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안 씻어가지고 종기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좀 씻어. 그것 때문에 개의정난 나고 저 단종 저렇게 되고 단종 됐잖아. 집안이. 아버지가 좀 씻지. 그래서 우리는 큰 교훈을 가지게 됐잖아. 좀 잘 씻어. 안 씻다 자식까지 화를 입는다. 그래서 그 문종도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세종의 마지막 치세는 사실 문종이 한 거예요. 굉장히 근실하고, 근데 너무너무 효자고, 어떻게 참 역사를 보면 참 진기하다. 나는 그 조선 초기 그걸 보면 어떻게 이방원이 세종 같은 아들을 낳고, 이방원은 어떻게 보면 약간 양아치과거든. 그런데 세종 같은 아들을 낳고, 세종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정치는 잘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세종하고 이순신 장군을 디스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 함부로 그 위험한 건데. 근데 세종이 여자를 좋아해서 이렇게 이제 부인도 많고 자식도 많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비대했을 걸로 추정을 해요. 여러 끼를 먹어. 그리고 고기 반찬 아니면 안 먹어. 고기 반찬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이방원이 얼마나 세종을 좋아했으면 이방원이 그 죽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아는 고기 반찬 아니면 안 먹으니까 상 기간에도 3년 동안 예전에 상을 했잖아. 그러면 먹으면 안 돼. 지금하고 다르지. 그래도 쉽게 말해서 이도한테는, 세종한테는 고기 반찬을 줄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또 세종이 그걸 날름 먹어요. 아니 원래는 그 먹으란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문종은, 야, 그러고 보면 뭔가가 있는 거야. 문종은 진짜 효자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이유가 창병이 직접적인 사인이었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런 거에 너무너무 일중독인데다가 효를 너무 극진해요. 이분이. 극진해. 근데 효가 극진하면 몸이 갑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이런 기록에 나온 것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세종보다 훨씬 더 인품적으로는 훨씬 대단하고 근실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종은 약간 멋스럽고, 그러니까 이방원 기질도 상당히 있어. 근데 문종은 완전 모범생 캐릭터 있잖아.
그런 캐릭터. 그래서 야, 같은 피인데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지? 이성계 아들이 이방원인 거는 맞아요. 이해가 돼. 그냥 그 피 같은데. 근데 세종하면 이게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문종 딱 이렇게 이거 참 재밌지. 재밌지. 그래서 예전에는 귀족들 같은 경우는 특별하지 않으면 아예 유학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최치원이 유학 갔어요. 최치원은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육두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는 겁니다. 뭔가 한번 반전해 보려고. 최치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조기 유학으로 성공한 진짜야. 조기 유학으로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최치원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가서 혼자 기러기 엄마가 없죠. 뒤에서 누가 좀 대중보 같지도 잘 않아. 그냥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혼자서 어린애가 혼자서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적응해서 뭐 하려 보통 일 아니지. 진짜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자발적으로 출가를 한 상황에서 그 의천 같은 경우는 아버지나 형도 왕이거든요.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나 중국으로 유학 간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잘못하면 배에서 죽을 수도 있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막 이러는. 결국은 상선 타고 밀항해가지고 가서 공부해서 정원법사, 화엄종의 정원법사한테 그 배우고, 천태산에 가가지고 그 천태 지자대사 그 탑에 예배하고, 저도 그 지자대사 육신탑에다가 다 예배를 하고 다 했었는데 나는 안 풀리고 대각국사는 또 풀리고. 그때 천태대사가 영험한 건 그때 저 대각국사한테 다 줬는가 봐. 나는 안 풀려. 내가 2번이나 가서 했는데. 3번 가야 되나? 봉정암이야? 3번 가야 이루어져. 천태산이 봉정암이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천태종도 세우고 뭐 교장도 만들고 속장경이라고 흔히 얘기가 나오는 교장도 만들고 뭐 많은 업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천태대사 대학국사만 있었던 건 아니고 여러 명들이 갔지. 그런데 개 중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도 물도 설고 말도 설고, 귀족이니까 돈은 있어요. 그리고 종자도 데리고 가. 그래도 이게 쉽지 않지. 맞죠? 음식도 다 뒤집어진 거고 잘 안 맞고 뭐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확한 통계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통계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본 거라 지금도 그런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유학 간 애들의 10명 중에 1명이 끝까지 학위를 하고 오지, 나머지는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돌아온다. 총알이 떨어서 돌아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 맞아서 돌아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적응이 쉽지도 않고, 그 다음에 유색인종을 무시해서 돌아올 수도 있고, 여러 조건들이 있어. 근데 그 돌아오는 비율이 생각보다 훨씬 크더라고. 9명이 돌아온다는 거. 내가 깜짝 놀랐거든. 야, 그렇게나 많이 돌아오나?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다 한 사람은 얘기하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입을 풀고, 돌아온 사람은 그냥 흐지부지 해서 끝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가면 훨씬 더 확률이 높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게 기독교에서도 있거든요. 교회 효과라고. 교회를 다녔더니 뭐 영험한 걸 봤지. 기도가 성취가 됐지. 그 사람은 열심히 불고 댕기고, 안 된 사람은 내가 신심이 부족한가 이러면서 계속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마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글쎄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전 세계 3대 성수 뭐 이래 가지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모 발현지라고 파티마가 있어. 파티마. 거기서 애들이 셋이서 이렇게 거기 뭐 마리아가 나오는 걸 봤대.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땅을 파니까 물이 나와가지고 그게 뭐 성수고 뭐 병을 치료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했거든.
근데 그 영국 BBC에서 병치료 그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BBC에서 취재를 했어요. 다큐로. 그렇게 해서 그걸 나섰다는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와서 안 낫고 간 사람도 다 이렇게 양적 검토를 했더니 병원 치료 안 하고 물만 가지고 나선 사람 비율을 보면 병원 치료랑 다 병행한 사람은 이게 원인이지 저게 원인이지 분명하지 않잖아. 그리고 안 나선 사람 비율을 보고 이랬더니 자연 치유되는 확률 이상의 데이터가 안 나오더라. 뭔 얘기인지 알아요? 나는 자연이다 해서 풀 삶아 먹는 사람들도 암 사기예요. 그런데 나섰어요. 이러고 나오거든. 그러면 그 밑에 자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건 개인적 소견이니 방송국이랑 관계 없습니다. 이거 항의하지 마세요. 우리랑 관련 없어요. 우리랑 관련 없어요. 이렇게 나오잖아. 자막에. 그러니까 되는 사람이 있어. 그게 거짓은 아니야. 하지만 그게 이제 벼락 맞는 확률하고 비슷하다는 거. 그리고 왜 됐는지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죠. 그래서 그 파티마 성당에 저도 갔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물도 먹어보고 했었어요. 나 밤에 가서 물도 먹고, 내가 다 해봤는데 거기서 뭐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앉아서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때 간절함이 없어서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프구나. 그때 믿었었어야 됐어. 그 물 먹기 전에. 그때 내가 안 믿었네.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이렇게 그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건 좀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해주려고 했지만 요즘 이제 제가 초심을 잃었어. 부드러워지려고. 내가 김구라랑 비슷해진 거야. 김구라도 원래 훨씬 더 독했거든. 사람 됐잖아. 그렇게 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그러니까 검토 가능한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일반적으로 자연 치유로서 낫는 확률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라. 그 BBC에서 다큐로 나온 거예요. 굉장히 재밌지. 굉장히 재밌지.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당나라 유학 간 스님들도 많이 처음에는 진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러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가보니까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갑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지.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귀족이니까 돈은 많은 거거든요. 요즘으로 하면 재벌이 유학 간 거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가보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것들이 있지. 화려하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명품의 거리가 그러면 초심을 잃고 거기서 지를 수도 있잖아. 플렉스 이러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신라의 귀족이야. 이러면서 딱 그 예전에 뭐 그런 거 있다며. 뭐 버닝썬 이런 거 하면 뭐 샴페인 같은 거 터뜨리고 샴페인 3,000만 원짜리 뭐 이런 거 터뜨려 가지고 막 뿌리고 막 이런 거 했었다며. 몰라. 저는 뭐 그런 걸 가본 거는 아니니까. 근데 구경은 해보고 싶어. 그리고 막 누구 나와가지고 그때 한참 그 인터넷 안에서 막 떠들고 이런 거에는 누가 나와가지고 뭐 한 달 하루에 뭐 3,000만 원을 뿌렸어요, 5천을 뿌렸어요, 뭐 돈으로 갖고 가고 그냥 뿌려버린대. 내 앞에서 뿌리지. 아니 그런 게 있대. 난 몰랐어. 그 PD 수첩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던데 그런 게 이상한 이야기 Y 뭐 이런 거 있잖아. 궁금한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 아니구나. 맞네. 궁금하네. 그래서 뭐 그런 데서도 내가 봤었다고. 제가 그런 쓸데없는 거 되게 재밌어 하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거기에 이제 흐지부지 돼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뭐 수행도 안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 사람들이 가오는 더 잡아요. 나 당나라 유학생이란 말이야.
나도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나 배운 사람이야. 이런 거 이제 한다고. 그래서 들어온 게 뭐냐면 차 문화. 우리는 그렇게 차를 잘 안 마셔도 돼요. 물이 좋기 때문에. 중국은 물이 안 좋아서 석회수가 많으니까 차로서 중화를 시켜서 탈이 안 나게 먹게 해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들고 다니는 정수기 같은 소형 브리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 말어.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고, 우리는 산천이 좋아서 물이 맑기 때문에, 물이 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물이 맑아서 그냥 먹어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먹었더니 약수인 줄 알고 먹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에서 딱지를 붙여놨지. 음료수로 적합하지 않은. 야, 10년째 퍼다 먹었어. 그 할머니 10년째 그 받아 먹던데. 그래서 올해 못 사시고 돌아가셨구나. 근데 요즘은 또 그런 걸 안 드시니까 또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것 같아. 서울시에서 그거 다 약수터 그거 다 띠라 그래. 되게 재밌는 게 거기서 물 떠다가 마시는 분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데 가서 막 이런 말통 같은 거, 그 바이오 이렇게 써 있는 그 물통이잖아. 나 그 물통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바이오는 무슨 놈 바이오야, 그냥 플라스틱 통이구만. 플라스틱이 바이오 댄들 뭐를 얼마나 되겠냐. 그냥 생각을 했어. 그런데 크게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음료수로 적합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뭐 산이 다 걸러주니까 이게 흙이나 이런 땅이나 이런 것들을 통과하면 흙이나 땅이나 똑같구나. 이런 걸 통과하면서 걸러지잖아. 이물질을 걸르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물이 좋으니까 굳이 차를 안 마셔도 되는데 차를 마신 거지. 그때도 아는 소리를 했던 거야.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혀꼬부라지는 거예요. 원조인 거야. 그래서 차를 딱 마시면서 각을 잡으면서 너네 이런 거 알아? 이제 이 짓을 하는 거지. 이게 배워 갖고 온 사람은, 진짜 공부를 한 사람은 자기 공부한 걸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공부한 게 미천이 없는 사람은 그런 문화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가보니까 말이야, 뭐 맨하탄에 가보니, 시애틀에 가보니까 잠이 안 오더라. 그래서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이잖아. 이러면서 약을 파는 거야. LA에 가니까 로스안젤레스에 그냥 천사가 있더라고. 이러면서 약을 파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스님이 스승님이 됐다니까. 그 아는 소리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는 스님을 사부라고 불러. 사부. 스승사자를 써. 시부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사부라고 불러. 네? 스승사자를 쓰는 거고, 우리나라 조선 초기에 훈몽자회나 이런 게 한자를 어떻게 이런 걸 사전, 요즘으로 말하면 사전. 그래서 그런데 보면 스님이 스승님이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스승님 부인, 내가 그런 얘기 해주는데 스승님 부인을 사모님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사모님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요즘은 목사 부인을 사모라고 하고. 그래서 원래 사모라는 표현이 스님 부인이었나. 뭐 어쩌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스님들이 스승이 될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꼭 수행을 안 했더라도 견문이 넓어졌잖아. 큰 세계에 가서 넓은 걸 보고 왔잖아. 그걸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대학국사 의천도 되게 재밌는 행동을 해요. 의천 스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전론, 화폐를 주조해서 유통시키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송나라에 가보니까 송나라에서는 화폐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었어. 그러니까 화폐하면 옛날부터 쓰던 거 아닙니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주전론, 화폐를 주조해서 전국으로 유통시키자라고 주장한 게 대학국사 의천이에요. 당신이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느냐? 송나라에 가서 보니까 물산들이 풍부하고 이게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잖아.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 쿠팡 만드신 분이 원래는 아마존을 따라서 한 거잖아.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의 아마존을 그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한 분이잖아. 그러니까 저 시스템을 그대로 해서 한국에서도 약을 팔면 되겠다. 라고 해서 쿠팡을 만들어서 이 양반이 준재벌급으로 됐지.
수십 조는 될걸? 한때 100조까지 올라갔잖아. 그것도 상장도 이게 한국에서 상장해봐야 옥션이나 이런 거, 뭐 인터파크나 이런 거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상장을 해버리자. 그랬더니 재산이 쫙 올라갔잖아.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미국 유학 안 갔으면 그 생각을 했겠냐고. 우리 같은 이렇게 국내에서만 있었으면 저래서 국내에서만 계속 있으면 이거 불상이나 갖다가 팔아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지. 새벽 배송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어? 불상 새벽 배송할까? 너무 창의적인데? 근데 쿠팡이 진짜 고맙지. 왜? 쿠팡 때문에 배송이 훨씬 빨라졌지. 어떻게 배송이 오는지도 모르겠어. 도대체 어떤 놈이 갖다 놓는지 모르겠는데 던져놓고 가. 그치? 그리고 그 박스를 받다가 그 아이스박스 같은 걸 갖다 놓으면 언제 갖고 가. 재밌지 않아?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지? 뭐 궁금하진 않아. 그냥 신기해. 야, 이렇게 아무리 나라가 작아도 이렇게까지 빨리 배송이 되나? 시키면 막 어디서 던지지. 야, 받아! 이렇게, 이렇게 문 열면 와 있잖아. 어떻게 와 있지?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문 밖에다 버려놓고 갔는데 잊어버리지도 않아. 우리나라의 특징이잖아. 그래서 스님 이런 거는 정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스승님, 그리고 원래는 승님, 승님에서 시작되잖아. 승님, 그리고 그거는 상가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상가, 승가, 승님, 스님, 그리고 중간에 스승님, 지식인으로서의 스승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찾으면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그리고 승가라고 하는 게, 인도의 승가라는 게 4명 이상의 단체를 나타내는 거고, 그러니까 스님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기본이 최소 단위가 넷이에요. 넷 이상이 떼거리로 살아. 그래서 떼거리로 산다 그래서 번역해서 무리중자를 써서 중이라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이라는 표현은 번역어고 스님은 음역입니다. 음역입니다. 그런데 중은 좀 안 좋은 말로 쓰지.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스는 님으로 붙고 중은 놈으로 붙고.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했는데 뭐 때문에 전화하다가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기하다가 중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게 중이잖아 진짜.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고 중 하더니 조금 한 2초 정도 있다가 중님 이렇게 중님 중님 새롭다. 중님 내가 그랬다. 중님 상큼한데. 그래서 그렇게 잘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땡땡이 스님을 땡땡이 중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지. 땡땡이 중 떼중 줄여서 땡중 땡땡이 중 떼중 이런 표현도 있잖아. 그 땡땡이는 대안스님 때문에, 신라시대 때 대안스님 때문에, 대안스님이 동발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치면서 땡땡 하면서 대안 편안하다라고 해서 거기서 그리고 스님들이 그걸 치면서 건립이라 그래가지고 불사나 이런 거를 길을 다니면서 이렇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정초에 사물놀이 같은 거 영감님들이 이렇게 노인회 기금 마련해요 뭐 이러면서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걸 건립이라 그래. 건립. 그래서 그때 신호용구로 그렇게 땡땡 쳤었어. 그래서 땡중 땡땡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미 파악이 분명해. 그런데 절은 의미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절하고 절절해서 절이고 절하는 집이라서 절이다. 이렇게. 아마 절하는 이 절의 형태하고 관련될 거예요. 절을 이렇게 절하는 거 있잖아요. 이 절하는 방식을 처음 보고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문화적 충격을 일으켰어요. 절이 인도 문화라니까. 이렇게 절하는 게 인도 문화라니까. 이게 오체투지라 그래서 인도 문화라서 중국에는 이런 절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보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거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70년대 무성 영화를 보는데, 예? 70년대 무성 영화 맞죠? 제가 90년대생이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무성 영화에 그 변사 나오는 영화 있잖아. 그랬던 것이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옛날 우리나라 국산 영화 별로 없고 흑백으로 된 저 외국 영화, 미국 영화 이런 거 보면 그게 그런 영화에서만 뽀뽀를 막 하거든, 쉐리 하거든. 한국 영화나 이런 데서는 뽀뽀를 못 할 때고 그때 뽀뽀하려고 이렇게 하면 불을 보여준다거나 비둘기가 날아간다거나 이렇게 새가 막 푸드득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갔었고 미국 영화나 이런 거는 그냥 대놓고 하고 이렇게 그러면 그때 이제 그걸 보면서 남사 시려워라 이러면서 참 뽀뽀도 맛있게 하네 이러면서 보고 이랬었다고. 아니 지금은 그런 게 TV에서도 워낙 많이 나오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게 약간 문화적 충격이었잖아. 그러니까 뭐 자기는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도 하면서 아유 왜 그런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거보다 훨씬 큰 충격이었어요. 절하는 걸 처음 본 중국 사람들의 충격은 엄청나. 저게 지금 뭐 하는겨?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뭐야? 그래서 그게 어떤 특정 명칭으로 굳어지면서 그 대표 브랜드가 됐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절하는 집이어서 절일 확률이 무진장코. 근데 왜 절이 절인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절하는 방식을 왜 절이라고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런 절은 인도 문화고 수입된 거고 그 원형이 뚜렷하진 않아요. 단지 절하는 방식과 절하는 집이 일치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이라더라라는 정도. 그리고 이 절과 관련해서 이제 60페이지에 보면 절기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절을 통해서 요즘은 108배 같은 경우가 뭐 유산소 운동 비슷하게 해서 집에서도 운동으로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뭐 절을 그렇게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오래 사는 세상에는 꼭 조심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무릎이에요. 야, 무릎 나가면 진짜 절단 난다. 그래서 절하다가 무릎이 나가서 절단인가? 그냥 하는 거요. 그냥 하는 거. 너무 기대하지 마. 그냥 막 던져보는 거야. 그러다가 터지겠지. 그래서 낮에 여기 사실 제가 낮에도 수업했거든요. 낮에 거 재밌게 해달라 그랬는데 내가 별로 재밌게 안 했어. 그거는 교재가 이거보다 어려워.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쌉소리를 할 수 있는 아주 능청능청한 걸 해놨고 그래서 이 절이라고 하는 게 절을 이렇게 수행의 의미로도 보지만 적절한 방식으로 그래서 체조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은 절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절하는 방식이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약간 좀 달라요. 그리고 우리 같이 절하는 방식은 지금 현재 절하는 방식은 임진왜란 이후에 체계화된 거고 그 전에는 지금 같은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온돌이 일반화되면서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절로 또 절하는 형태가 바뀌게 되는 거고 그래서 티베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바닥에 이렇게 쭉 당기잖아. 오징어 하듯이 그냥 쫙 이렇게 하잖아. 그치? 내가 그거 보면서 그랬다. 스트레칭 하나는 잘 되겠다. 막 쫙 밀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거 절하면서 오체투지하면서 막 다니시는 분 보면 앞에다가 아예 그냥 이 판자떼기를 뭐 하나 대놨어. 왜냐면 이게 못 견디거든. 그래서 그걸 해서 쫙 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절은 외래문화고. 제가 늘상 하는 거 있어요. 인도의 불교를 타고 들어온 두 가지가 동아시아를 완전히 히트 상품으로 점령한 게 있다. 그게 절하고 향이에요. 절하고 향.
그리고 이 절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절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도로서 정당하냐,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할게요.